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일반학 강의, 일반학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 화학과 일반학 강의는 이제 2학기 강좌입니다. 그래서 일반학 1이 1학기고 일반학 2가 2학기 강좌입니다. 그래서 맥머리 페이 로빈슨 교과서 제7판 교과서에서는 11장에서 20장까지 일반학 2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학 2로서는 아니면 그냥 솔리데오 글로리아 일반학으로서는 이제 11장 강의가 되겠고 오늘 첫 강좌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장 제목은 이제 리퀴드 솔리드 그리고 이제 페이스 트랜지션, 페이스 체인지에 관한 얘기인데 10장이 이제 우리가 일반학 마지막 강좌가 가스 스테이트였죠. 이제 기체에 달았으니까 이제 리퀴드 솔리드 다룸으로써 이제 물질의 3태, 세 가지 상태다. Three states of matter 하는데 그게 이제 기체, 액체, 고체 그것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1강은 좀 우리가 정리해보는 입장에서 state of matter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11장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은 이제 일단 리퀴드에 대해서 처음 하니까 이제 리퀴드의 성질, 물질의 액체의 성질, 그리고 이제 액체와 기체와 사이에 이제 페이스 체인지, 물론 이제 고체도 포함해서 페이스 체인지에 대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말하는지 얘기하고 베이퍼 프레셔라고 하는 거는 보통 리퀴드에서 치자면 리퀴드와 기체 상태가 있겠죠. 증발한 증기와 평형 상태가 이루어질 때 평형된 평형 상태에 있는 증기 압력을 증기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페이스 다이어그램 상태도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1강 정도에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를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약간 이제 수준을 높여서 한 두 강좌 정도로 해서 세 강좌로 11장을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퀴드 스테이트 먼저 하는데 보통 액체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액체의 성질 할 적에는 보통 두 가지를 책에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viscosity, 점성도라고 하는 것하고 substantion, 표면 장력이죠, 우리말로는. 그래서 점성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viscosity는 액체가 흐르려고 그러는데 흐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관에 흘러내리게 하면 어떤 건 금방 내려가는데 어떤 건 천천히 내려가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흐르는 것과 잘 흐르지 않는 것, 그래서 흐르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점성도. 그러니까 점성도가 크다 그러면 상당히 끈끈한 거죠. 잘 흐르지 않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surface tension, 표면 장력이에요. 이거는 액체의 표면을 이제 늘리려고 하는데 늘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응집하려고 하는 힘, 그것이 표면 장력이죠. 그래서 잘 안 늘어나는 거, 잘 퍼지지 않는 거, 그럼 표면 장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표면 장력이 제일 큰 걸로 보면 수은 생각하거든요. 이제 수은 보면 이렇게 아주 조금 있더라도 이렇게 비드, 구슬처럼 이렇게 퍼지지 않고 뭉치는 그런 성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역시 몰레큘러 인터랙션인데 서로 강하게 응집하는 거예요.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소 안쪽에 있는 것들은 뭐 당기는 힘이 균일하니까 전체적으로 균일하지만 표면에 있는 것들은 즉 표면 장력이니까 당기는데 위에 당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로만 당겨서 서로 응집하려고 하죠. 그래서 표면적이 커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폐에 있는 게 물가의 소금쟁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금쟁이 보면은 물이 응집력 크거든요. 표면 장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눌러도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 탁 물에다 하면 가라앉을 텐데 어쨌든 굉장히 가벼운데 이렇게 발을 담갔을 때 그게 이제 물에 흡착을 하지 않는 성질이 있을 거예요. 기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물의 응집력이 있으니까 밀어내서 이렇게 뜨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표면 장력 때문에 이렇게 소금쟁이가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스커시티하고 이제 보통 서피스 텐션 물성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제 데이터를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펜텐, 벤젠 이런 유기용매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비스커시티가 작습니다. 물을 보통 표준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표준이라기보다도 이것보다 어떤 이런 유기용매들, 하이드로카본, 비극성 용매들은 분자 상호작용이 작으니까 비스커시티가 잘 끊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분자들끼리. 그래서 비스코시티가 작고 서피스 텐션도 역시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터의 서피스 텐션 이 정도 봤을 때 에탄올이라든지 OH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비스코시티가 좀 증가하고 서피스 텐션은 이제 작아지고, 그다음에 머큐리가 아까 봤을 때 이 표면 장력 제일 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글리세롤 같은 건 점성이 커서 우리가 사실 점성 가장 큰 걸로 생각하면 뭐 조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게 뭐냐면은 엿을 좀 묽게 만든 거, 여기 이제 흐르질 않죠. 이제 그런 것들을 끈끈한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점성도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상태,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페이스 체인지에 대해서 그 솔리드, 리퀴드, 가스,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에서 액체가 되는 걸 우리가 컨덴세이션, 뭐 응축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vaporization, 그러니까 증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축, 증발, 컨덴세이션, vaporization. 그다음에 액체가 뭐 얼어요. 그럼 뭐 freez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음. 다음에 고체가 녹죠. 그걸 fus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고체가 기체되고 고체가 액체되고 기체되는데 어떤 것은 직접 그냥 기체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sublimation, 승화라고 얘기합니다. 또 기체 상태에서 바로 고체로 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게 제가 다닐 때는 이제 승화라고 얘기했는데 요새는 deposition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게 증착이 아니라 침착, 뭐 이렇게 기체 상태에서 고체가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조금 이제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럼 페이스, 그럼 기체다, 고체다, 액체다, 이걸 과연 뭘 얘기하느냐 하는 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 homogeneous예요. 어떤 시스템의 homogeneous 파트, 그런데 그 파트가 다른 homogeneous 파트와 구별될 때 어떤 경계에서, 그 경계가 잘 정의된 경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액체가 있는데 그 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액체고 여기는 기체고 이렇게 기체와 액체가 이렇게 구분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기체상, 액체상, 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페이스 체인지는 여기서 보신 대로 condensation, vaporization, fusion, freezing, deposition, sublimation 이런 것들이 상호 상태가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상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상변화에는 항상 뭐가 깁스 프리 에너지 체인지가 수반된다. 깁스 프리 에너지 이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9장에서 했죠. 그리고 이제 17장도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먼저 일반화 갈 적에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솔리드 글로리아는 이제 순서대로 올리려고 제가 아직 유튜브에 올리진 않았는데 그래서 델타 G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깁스 프리 에너지. 그게 이제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그래서 엔탈피하고 엔트로피가 계제가 됩니다.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이제 변화가 되죠.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가 작아지는 쪽으로, 적어지는 쪽으로 이 상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엔탈피는 이제 감소하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이 상변화에 유리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aporization 있고 condensation을 두 개 예를 들었는데 이건 액체가 기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condensation은 기체가 액체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보면 heat of vaporization, 그 증발열이 있죠. 그것이 40.79 kJ/몰입니다. 1몰 18g당 물 18g당 이 정도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이거는 뭐예요? 흡열이죠. 엔도소믹한 거예요. 기체가 됩니다. 엔도소믹 흡수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역시 기체에서 반대로 가면 똑같은 양의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부호가 40.79 kJ/몰이 방출이 됩니다. 엑소소믹하죠. 이런 것을 1몰당이니까 몰라 히트 카패시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히트 카패시티는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얘니까 몰라 히트 카패시티가 아니고 여긴 뭐라면 히트 컨텐트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몰 연용량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체인지에 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가 수반된다. 깁스 프리 에너지는 제가 여기다 쓸까요?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로 정의돼서 이게 작아지는 쪽으로 변화가 하려니까 이게 작아지고 이거는 증가되는 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어떤 조건에서 따라 다른데 보통 우리가
고체 상태가 있고 액체 상태가 있고 기체 상태가 있다면 이쪽에 에너지가 높고 엔탈피가 높고 이쪽에 엔탈피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뭐 무질소도 입장에서 봤을 때도 기체 상태가 뭐 무질소도란만 전 않습니다. 엔트로피 입장에서 봤을 때 기체 상태 엔트로피가 크고 그리고 리퀴드는 액체 상태는 고체 상태에 비해서 엔트로피가 크고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엔탈피 증가하고 엔트로피도 증가하고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엔탈피 다 증가합니다. 반대로 갈 경우에는 컨덴세이션에서는 엔트로피 감소, 엔탈피 감소하죠. 그 다음에 프리징 할 때도 엔트로피 다 감소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옮겨가는 경우에도 서블리메이션에서 승화 단계에서 엔트로피 다 증가하고 기체가 디파지션 되는 경우, 고체가 되는 경우 엔트로피 감소, 엔탈피 감소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변화에 이렇게 에너지 내지는 엔트로피가 수반된다, 변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는 건 상태의 변화가 여기 지금 마이너스 25도예요. 그럼 상태가 뭡니까? 아이스, 얼음이죠. 여기가 지금 125도입니다. 상태가 뭐겠어요? 수증기죠. 그러면 얼음이 수증기 되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열을 하면 되죠. 열을 줘요. 그래서 히트가 열이 가해지는데 처음엔 가해지지 않았어요. 가열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10kJ, 20kJ, 30kJ, 40kJ, 50kJ, 60kJ 이렇게 열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줄 때 이 얼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아마 이게 40.6를 봤을 때 1몰, 그러니까 18g 거의 18, 대충 대략적으로 18g, 18.01 이렇게 되겠나? 02 이렇게 되겠죠. 분자량 정확하게 계산하면 18.02g의 물 또는 얼음을 가지고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가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부터 금방 0.91kJ만 흡수해도 이것이 금방 녹죠. 그러니까 얼음이 비열이 이건 진짜 히트 커패시티예요. 비열이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행을 플래토라고 하는데 일단은 온도가 증가하지 않아요. 열을 가해도. 왜냐하면 흡수되는 열이 전부 다 녹이는데 잡열이라고 그러죠. 레이턴트 히트, 잡열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온도가 0도에서 보통 1기압인가 봐요. 그래서 0도씨에서 이것이 유지가 되면서 녹았으니까 물이 가열이 되죠. 이제 가열이 되고 그다음에 100도가 됐을 거예요. 100도예요. 100도에서 이것이 이제 증발을 하죠. 증발하는 열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증발된 수증기가 다시 가열이 되죠. 여기서 보면 이 컵을 보면 이거하고 이거 보면은 얼음이 비열이 크죠. 그 다음에 역시 제일 비열이 큰 물이 비열이 진짜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녹음열이고 증발열이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히팅 커브를 분석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이 액체를 그냥 두면 다 증발해 버려요. 오래 두면. 그런데 이건 이제 이렇게 공간을 딱 막아놓고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온도에 두면 거기에 온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제 증기가 생기고 그 증기가 압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vapor pressure라고 얘기하는데 증기압이라고 하는데 그 증기압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체가 액체와 또는 기체가 고체도 증기압 될 수가 있어요. 평형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그 압력을 우리가 증기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증기압이 왜 온도가 올라가면 증기압은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림이 바로 이건데 보통 우리가 10장에서도 얘기했어요. 그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디스트리뷰션을 이룬다. 온도가 올라가면 그 속도가 빠른 게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즉 속도가 빠르다는 건 운동 에너지가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보통 이제 액체에서 증발하는 경우는 액체 분자들끼리 서로 응집하고 있죠. 이 응집하는 그 에너지를 끊고서 떨어져 나가야지 기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액체 상태의 응집 에너지를 끊고 나가기 위한 에너지가 여기인데 이거보다 많은 게 이 정도 있습니다. 온도가 낮을 때. 온도가 높아지니까 분포 곡선이 빠른 분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많아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율이 액체에서 기체로 될 수 있는 즉 응집력을 극복하고 기화될 수 있는 분자의 분율이 커집니다. 그래서
분자가 많아지니까 기체의 증기압이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기압은 커져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 때 증기압이 거꾸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온도가 올라갈 때 증기압이 항상 올라가죠. 그런데 증기압이 올라가서 어디까지 보통 대기압하고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끓는 점, 노멀 보일링 포인트라고 해요.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보통 0도에서 얼어요. 그래서 보통 액체는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0도부터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증기압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100도가 되면 100도 이상 돼도 증기압은 계속 증가해요. 근데 100도가 되면 이 점을 즉 100도를 섭씨 100도를 우리가 물의 정상 끓는 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면 에틸린이라든지 다이에틸 이서라든지 다이메틸 이서라든지 다이에틸 이서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증기압이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증기압이 높아요.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 못 알아듣죠? 끓는 점이 낮아요. 그러니까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같은 온도에서.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 물의 증기압이 여기고 이서의 증기압, 이서가 굉장히 증발이 잘하는 거예요. 휘발성이 강한 거죠. 자, 그래서 에틸린이 이건 원래 기체니까 보면 끓는 점이 그죠 마이너스 100도 미치고 그다음에 다이에틸 이서 다 0보다 낮은 온도에서 상당한 증기압을 갖고 있습니다. 아요딘 이거 고체죠. 이건 승화돼서 고체의 증기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온도가 높아지면 그래도 거의 1기압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것도 끓는 점이겠네요. 그러면 캠퍼 이거는 이제 장류라고 하는 건데 박하가 이런 성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거 이렇게 되고 바이페닐 이서 이거는 S인데 O에 페닐기, 벤젠기, 벤젠기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다이페닐 이서 이런 것은 상당히 일단 증기압이 낮고 상온에서는 이건 다 액체나 고체나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끓는 점도 상당히 높은 이제 그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정리해 보면 클라페론 클라우시우스 이퀘이션,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 이퀘이션 나왔는데 이거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거 유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일반학에서 배우는 연력학, 특히 우리가 17장 했으면 그 상황에서는 이게 그냥 거의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이거 우리가 물리학 강의하니까 물리학 강의에서도 쉽게 나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퀘이션이 이렇게 주어져요. 일반학 책에서는 그냥 이퀘이션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이퍼 프레셔와 온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클라페론 클라우시우스 이퀘이션,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은 그래서 이건 보면은 증기압의 내추럴 로그, 자연 로그 값이 마이너스 RT분의 증발 엔탈피 그리고 이제 컨스탄트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정적분이니까 정적분을 했다. 이게 사실 적분한 공식이거든요. 부정적분한 거니까 두 온도 사이 P1, P2, T1, T2, T1일 때 P1, T2일 때 P2. 그러니까 온도가 T1일 때 P1을 알고 있으면 이 증발열을 알면 온도가 T2일 때 P2를 알 수가 있죠. 제가 이것을 조금 책에 있는 식하고 다르게 썼는데 1, 2 이렇게 쓰려고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그래서 가끔 학생들 뒤집어서 기억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P1, P2, T1, T2 순서로 쓰고 마이너스 붙여줘야 한다. 이제 그렇게 그 공식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절편이 있지만 이거는 LNP가 T분의 1의 직선이죠. 리니어하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구해주게 되면은 거기에다 마이너스 R분의 1 곱해서 그것이냐면 heat of evaporation, 증발 엔탈피를 증발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뭘 그려놓은 거냐면 물이에요. 이건 워터죠. 워터에 대해서 273 0도에서부터 373 100도까지 373도에서 얼마일까요? 끓는 점이니까 이게 1기압 760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증기압을 쭉 측정을 해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LNP를 구하고 이거에 로그 붙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 온도 T분의 1에 대해서 그래서 T분의 1에 대해서 LNP를 직선으로 관계가 나오고 이 기울기에 마이너스 R을 곱한 것이
heat of vaporization 이른다. 이거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페이스 다이어그램.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뭐냐면은 이제 상태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압력, 주어진 온도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 내가 이 온도, 이 압력이다. 그러면 여기 상태가 뭐냐? 솔리드. 여기다. 여기가 상태가 뭐냐? 여기가 기체.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세 가지 상태가 나왔는데 각각의 상태마다 경계점이 있겠죠. 경계점을 이용한 걸 우리가 상변화 곡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체가 나타나고 액체인 영역이 있고 기체인 영역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일기압 살펴보겠습니다. 일기압에서 그 증기압이 됐어요. 압력 일기압이에요. 그 온도 보니까 여긴 0도, 여기는 100도입니다. 이것이 전기압에서 그 고체가 액체가 되는 녹는 점, 일기압에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끓는 점, 정상 끓는 점, 정상 어는 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함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리플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로서는 0.0098도씨, 그 다음에 압력은 6 곱하기 10-3승 바, ATM이나 뭐 바나 비슷한 거니까 0.006 ATM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트리플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트리플 포인트 사실은 관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공기가 있어서 그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가 없을 때 순수하게 얼음하고 액체하고 수증기만으로 이렇게 세 상태가 공존하는 그 점이 바로 0.0098도씨 섭씨로 그리고 0.006 AT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압을 하면서 온도를 0.98조 맞춰주면 이 상태가 여기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은 사진이겠죠. 사진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가 이 상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하나 올라가다 보면 여기는 이제 액체가 기체가 돼요. 그다음에 기체가 액체가 되는 이 공존하는 액체 기체 공존 곡선이잖아요. 물하고 수증기하고. 근데 올라가다 보면 어느 점 이상에서는 그런 게 없어져요, 경계가. 뭐 여기 사실 색깔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그렸는데, 디퓨즈해서 그렸는데, 이걸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책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임계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기체를 액화시킬 수 있는 그 최고 온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임계점을.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보통 우리가 정의를 하고, 뭐 압력으로 얘기하면은 압력으로 얘기하면은 기체를 액화시킬 수 있는 최소 압력, 최대 압력 이렇게 되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임계점 이상이 되게 되면은 액체나 기체나의 그 구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라고 말합니다. 이건 기체도 액체도 아닌 거죠. 플루이드, 유체. 그래서 초임계 유체, 우리말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살펴볼 다이어그램은 이제 CO2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CO2에 관한 얘기인데, CO2는 특이한 성질, 여기서 보시는 것이 이제 그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는 CO2 이제 고체 저 상온에서 보면 이렇게 증발하는 게 막 보이는데, 승화되는 게 보이죠. 증발이 아니고 승화되는 게 막 보이는데, 보통 그래서 지금 압력이 일기압이면 보통 그 기체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여기 놓게 되면 이쪽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다 고체 드라이 아이스가 다 갑자기 승화가 전부 다 돼서 이렇게 이렇게 안개처럼 보이는 건데, 이게 보면은 보통 일기압에서 고체가 마이너스 78.5도예요. 그래서 이게 녹아야 되는데 녹지 않고 바로 승화가 돼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중점은 5.11 ITM, 다음에 56.4 도씨 마이너스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거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어요. 크리티컬 포인트가 31도 정도 됩니다. 섭씨로. 그리고 73바 AT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온도, 얻을 수 있는 압력이죠. 당연히 이 온도는 쉽고. 그래서 이거를 쓰는데 이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가 되면은요 유체가 돼요. 그래서 분자들이 보통 다이폴이 있다든가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한다든가 물 같은 경우에 안 하죠. 왜냐하면 유체니까 그 기체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체와 액체 중간 상태 정도로 보는 게 이제 슈퍼 크리티컬 스테이트인데,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보통은 밀도도 크고 응집력도 크고 이렇게, 그리고 다이폴 모멘트도 크고 수소 결합도 하고 해서 보통은 이제 유기 물질들은 잘 못 녹입니다. 기름 같은 거. 그런데 슈퍼 크리티컬 되면 그 성질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 같은 거 잘 녹일 수가 있죠. 그래서 폐수 처리 같은 거를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슈퍼 크리티컬 워터를 써서 하면 좋지 않냐 하는데, 문제가 뭘까요? 온도가 높고 압력이 높아요. 그래서 뭐 아주 특수한 경우라면 그런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겠는데, 물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압력이 높아지면 용기가 아무래도 단단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푸드 프로세싱,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 식품 가공할 적에 이 굉장히 좋은 용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가 압력이 높지 않고 온도도 뭐 보통 상온이기 때문에 낮은 온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공할 때 뭐 100도, 200도 막 하는데, 근데 이것이 언제 주로 많이 요새 우리가 쓰는 프로덕트 상품 중에서는 이제 디카페네이티드 커피 있죠. 커피에서 카페인 성분을 제거할 때 잘 녹여내거든요. 자, 그리고 또 처리된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바로 다 증발해 버리니까 회수해서 다시 쓸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에 이것이 이제 크리티컬 오펄레센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저기 교과서 중에서 좀 나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오펄레센스는 이렇게 뭐랄까 오팔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이게 보면 희부연 색깔인데 반짝반짝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도 사실은 뭐 그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크리티컬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여기서 잘 보면 여기 경계면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가 액체고 위가 기체입니다. 이거는 에세인이에요. 그래서 에세인이 32.17도씨 48바가 그 크리티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온도 아래, 이 압력 밑에서는 이렇게 경계면이 에세인이 액체고 기체고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압력이 올라가서 여기 온도가 또 여기에 해당이 되면 점점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게 증발을 하겠죠. 자, 여기서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밀폐가 되어 있는데 액체가 있었어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점점 기체가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액체면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액체면이 점점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기체들은 점점 더 덴스하게 되죠. 그럼 여긴 덴시티가 점점 올라가고 기체, 여기는 뭐 덴시티가 그대로 있겠지만 부피가 점점 줄겠죠. 그래서 이 덴시티가 점점 올라가서 이거 같아지는 점이 생겨요. 그러면 덴시티가 같으면 구별이 없어집니다. 구별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덴시티가 달라서 리플렉티브 인덱스, 굴절률이 달라서 우리가 면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져요. 구별이 없어지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그 순간에 밀도 차가 왔다 갔다 하겠죠. 밀도 차의 교란이 심해집니다. 즉 리플렉티브 인덱스가 굴절률이 크게 변화된다는, 요동한다, 플럭추에이트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리티컬 오펄레센스가 나타나고 여기가 바로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면 이제 유체니까 일정한 덴시티를 유지하죠. 이제 그런 상태를 여기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브크리티컬, 크리티컬, 슈퍼크리티컬 이제 이런 상태를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